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리버풀.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리 윌슨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케니트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놀드 그리고 주오 고메스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주전 키퍼인 뭐 알리송 역시 결장 의심 사항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결장 가능성이 더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FA컵 8강전에서 팰리스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3대0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좀 풀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는 뭐 파리 상대로 좀 지면서 챔스 16강에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A매치 휴식기 직전에는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이제 뉴캐슬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며 이제 우승을 좀 놓치기도 했습니다. 좀 그러면서 일단 이제 최근 좀 리버풀의 흐름도 이제 좀 안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직전 경기 일단 뭐 에버튼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직후에는 좀 좋은 출발을 보였다. 요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챔스, 카라바오컵, 그리고 FA컵을 뭐 전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뭐 온전히 지금 뭐 리그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좀 풀럼이 연패한 그런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이전보다는 비교적 수비 조직력이 떨어진 감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좀 많으며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 풀럼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방 압박에 좀 대처가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좀 압박 대처 능력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진 감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풀럼의 그런 후방은 많이 좀 불안정한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좀 리버풀의 뭐 공격 전개가 비록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풀럼의 그런 불안정한 수비를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리버풀의 공격이 살아날 요소가 많고, 그리고 지금 뭐 중원에서도 뭐 풀럼 상대로 리버풀이 충분히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바탕으로 그래도 리버풀이 경기를 더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리버풀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뭐 리버풀의 좀 공격이. 사공명진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우명진님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패키지 구매해 주셨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기간이랑 사항도 한 번 더 쪽지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오늘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사공면님.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점들을 좀 뭐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리버풀의 그런 경기력이 좀 특히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 살아날 요소가 좀 더 많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뭐 유리하게 이제 풀어갈 만한 팀도 이제 리버풀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늘 리버풀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풀 승에 2.5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이제 소튼 경기.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쿨루스키 그리고 드라구시 그리고 이제 케빈 다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지금 판더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이제 코어인 이제 다운스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코어 선수인 이제 다운스의 결정은 소튼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다운스의 좀 결장으로 인해 좀 중원에서의 힘도 좀 많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요 정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알크마르를 꺾고 8강에 좀 진출했지만 유로파리그와 달리 지금 리그에서는 연패 중으로 다소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뭐 토트넘의 좀 리그 경기로 봤을 때는 이제 풀럼 상대로 좀 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첼시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연패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현재 좀 리그 14위로 이제 기대 이하의 그런 좀 순위를 좀 기록하고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팰리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일단 긴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뭐 팰리스전에서는 이제 소튼이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좀 허용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런 좀 경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전 경기에서는 나름 좀 기대 이상의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만 뭐 그럼에도 뭐 여전히 뭐 소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압도적인 리그 꼴찌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강등이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동기부여 또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즌이 지금 뭐 거의 다 뭐 끝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승점이 단 10점일 정도로 지금 최악의 시즌을 좀 보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좀 리그 경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든 뭐 강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소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동기부여도 이제 많이 좀 남아있지 않는 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최악의 행보를 보였던 거죠. 소튼이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네, 요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토튼 상대로는 토트넘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그래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초반부터 이제 공격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뭐 침투, 뭐 컷백 등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헐거운 그런 약간 좀 소튼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토트넘이 최근 두 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PL에서 가장 수비가 안 좋은 그런 좀 소튼이 상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소튼 같은 경우에는 뭐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실점률도 좀 큰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소튼 상대로는 토트넘의 득점력이 좀 충분히 좀 살아날 요소가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좀 수비 밸런스나 좀 조직력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소튼이고, 그리고 특히 좀 수비 뒷공간을 잘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확실히 소튼의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클 수 있지 않을까도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토트넘이 다음 주 중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제 그 경기는 뭐 거의 좀 금요일에 좀 치러지다 보니까 비교적 여유가 더 있고, 게다가 이제 그 경기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이제 원정 양인 홈에서 경기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여유롭게 토트넘이 그런 준비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달리 말한다고 보면은 이번 이제 소튼전에 오히려 토트넘이 더 좀 집중할 여건이 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좀.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토트넘이 뭐 정상적인 라인업만 좀 기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현재 뭐 소튼 상대로는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뭐 게다가 뭐 이제 당장 뭐 직전 맞대결에서도 토트넘이 또 원정에서 뭐 5대0 대승을 좀 거둔 전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토트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패 본다고 하면 토트넘 승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마인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라고 해도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토트넘이 이제 그래도 충분히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뭐 실점을 하면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해서 뭐 마인승 오버까지 본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칼리아리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3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좀 엠폴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 좀 엠폴리의 좀 전력 누수가 훨씬 더 큰 상태다라고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무려 1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FA컵 경기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서 일단 뭐 리그는 지금 강등권에 좀 위치해 있고,
그리고 FA컵도 지금 4강 탈락이 좀 유력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어느 한 곳에서 지금 뭐 좋은 그런 좀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만큼 확실히 이번 시즌 행보가 좀 많이 안 좋은 그쪽 앵폴리다라고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최악체인 몬차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칼리아리가 이제 이긴 것도 이긴 것지만 오랜만에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며 이제 승리를 좀 거머쥔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공격 흐름도 살린 그좀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칼리아리가 최근 원정에서는 유독 강팀들만 좀 만나다 보니까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비교적 약체인 엠폴리가 좀 상대다 보니까 지난 원정 경기들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뭐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그에서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원도 많이 박살났기 때문에 이런 뭐 엠폴리 상대로는 칼리아리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점을 좀 잘 활용해 뭐 칼리아리가 충분히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일주일 가량 쉰 칼리아리와 달리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볼로냐와 FA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이제 엠폴리가 더 열세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에너지 레벨에서도 엠폴리가 더 이제 좀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칼리아리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칼리아리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칼리아리 프랜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이제 생테티엔 경기.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마르세유와 렌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흐름을 좀 끌어올리다가 이제 직전 경기 릴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연승이 끊긴 거죠 랑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좀 4연패를 했을 때보다는 현재 좀 많이 나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랑스에 대한 기대치는 뭐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생태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이 없다가 이제 최근 원정 경기에서 긴 부진을 겪고 있는 몽펠리에를 꺾으며 리그 첫 원정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리그에서는 매번 좀 약한 면모를 보이면서 원정에서 승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접 원정 경기에서는 비록 이제 좀 뭐 전력이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약화된 그런 좀 몽펠리에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뭐 몽펠리에 상대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네요. 자,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뭐 파리 상대로 홈에서 이제 6대1 좀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기세가 확 꺾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요 경기도 내 랑스가 좀 초반부터 뭐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지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 좀 턴오버가 좀 많으면서 특히 좀 페널박스 좀 진입을 지금 쉽게 좀 허용하고 있는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생테티엔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생테티엔 상대로는 그래도 랑스가 이제 좀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 뭐 리강 내에서 가장 원정 실점이 많은 그좀 생테티엔이고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수비 밸런스나 조직력도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생테티엔인 거 고려하면은 뭐 랑스가 뭐 충분히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지금 뭐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도 좀 공격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수 밸런스가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요 경기는 뭐 공수 방면에서 뭐 랑스가 이제 우위를 좀 점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경기 흐름까지도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뭐 최근 좀 랑스의 득점력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생테티엔 상대로는 어느 정도 득점력이 좀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전력,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도 랑스가 더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랑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랑스 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랑스 승 보는 경기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펠리에 대 이제 르하브르 경기. 자, 일단 양 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알타마리를 좀 비롯해 이제 몇몇 주축 선수들이 좀 떠나 이제 전력이 좀 약해졌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파로 인해 현재 계속해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긴 연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현재 좀 8연패 중으로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지금 긴 부진을 겪고 있는 그쪽 몽펠리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긴 연패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움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최근 좀 홈에서는 원정에서 수비가 좀 불안정한 렌과 생테티엔 상대로도 무득점을 좀 기록할 정도로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된 그쪽 몽펠리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상태다라고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낭트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연패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좀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르하브르의 그런 좀 성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리옹 상대로 역전패를 좀 당한 걸 제외하면은 진 경기가 좀 없을 정도로 나름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살아난 그런 좀 르하브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수비 뒷공간을 잘 허용하면서 이제 측면이랑 좀 역습에 대한 그런 좀 대처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실점 위험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현재 좀 르하브르의 좀 전지성이나 공격 전개가 비교적 더 좋으면서 지금 득점력 또한 무르른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뭐 몽펠리에보다는 뭐 르하브르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랑스 상대로 좀 4골을 좀 넣은 걸 좀 기점으로 공격 흐름이 확 지금 살아났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뭐 비교적 유스팅을 좀 잘 만들면서 득점기의 창출도 이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5경기 연속 좀 무득점 중인 그런 좀 몽펠리의 공격과는 많이 좀 상반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요거는 뭐 르하브르가 원정이라고 해도 공격 기대치가 더 이제 또 높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전반적인 뭐 조직력, 그리고 이제 뭐 공격적인 흐름 등 전부 좀 르하브르가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르하브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르하브르 프랭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네, 르하브르 프랭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메넨 글라드바.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큰 별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와 서브 키퍼가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주전 서브 키퍼가 전부 다 결장 중이다 보니까 뭐 현재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키퍼가 이제 선발로 좀 출전을 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좀 후방도 어느 정도 좀 불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위험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호펜하임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거나 이제 직전 경기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1점 차 패배를 하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약간 좀 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뭐 그리 뭐 나쁘진 않은 그런 좀 장크트 파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메넨글라드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지금 리그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4연승 중으로 더더욱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본래 뭐 메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홈 극강이라는 좀 이미지가 컸었는데 최근 뭐 성적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이 좀 더 좋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원정에서 더 극강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메넨이 뭐 좀 더 뭐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나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좀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메넨의 좀 공격을 좀 차단해 바로 좀 역습으로 좀 전환하는 좀 식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확실히 좀 매번 뭐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 우선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출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더 뭐 적극성을 좀 띌 팀은 메네지 않을까도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약간 좀 이런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그 좀 경기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고,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장크트 파울리만큼이나 메넨글라드바흐의 수비 밸런스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서드키퍼가 이제 출전을 한다고 했는데도 이제 생각보다는 지금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좀 좋은 그런 좀 메넨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약간 좀 서드키퍼의 그런 좀 선발 출전이 뭐 생각보다는 그좀 후방에서의 좀 불안성으로 크게 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뭐 수비는 뭐 수비고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이제 메넨글라드바가 훨씬 더 좀 낫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양 팀이 좀 특히 좀 공격에서의 좀 차이가 다소 좀 클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 퀄리티에서는 이제 메넨이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도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원정에서의 그런 좀 메넨의 경기를 좀 봤을 때는 대체로 좀 경기 운영이 좋았었고, 그리고 팍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팍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이거 자료는 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해축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도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그래도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시즌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경기가 잘 없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걸 고려하면은 좀 메넨 상대로도 이제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러면은 뭐 충분히 좀 메넨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질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또 뭐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우세한 편이고,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4연승을 좀 이어가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뭐 메넨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메넨글라드바흐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맹글 프랜승 쪽으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이제 브레다. 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2위인 아인토벤 상대로 귀중한 승리를 좀 거두며 1위를 좀 굳히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호벤이 흐로닝원 상대로 이제 좀 이기면서 다시 이제 승점 차가 6점 차로 좁혀지긴 했지만 아약스가 다시 이제 브레다 상대로 이제 이기게 되면은 9점 차로 좀 벌려지기 때문에 9점 차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승점 차가 이제 굉장히 좀 솔직히 많이 좀 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약간 좀 격차만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약스가 좀 무난히 좀 우승하는 그런 좀 그림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이 드네요. 네. 그만큼 이제 아약스 입장에서는 뭐 지금 같은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식 경기 기준 이제 8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현재는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4달 가까이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많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아약스가 이제 홈에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이제 컷백 등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좀 브레다의 좀 수비를 이제 좀 수월하게 공략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특히 지금 침투에 취약한 그런 좀 브레다이기 때문에 아약스의 그런 좀 침투 플레이가 더더욱 좀 효과를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좀 브레다 상대로 아약스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득점계를 잘 좀 창출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좀 득점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현재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역시 아약스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중원도 당연히 이제 아약스가 더 막강하다 보니까 공수 방면에서는 물론 이제 중원에서도 아약스가 더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크게 좀 코멘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전력, 흐름, 그리고 이제 경기력,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나 중원 장역 등 전부 지금 아약스가 더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요 경기는 아약스가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약스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약스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제 마인승까지 이 경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회 경기. 자, 일단 맨체스터 더비 대 이제 맨유 대 맨시티 경기. 네.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승 쪽 그래도 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좀 홀란드가 좀 빠졌다고 해도 그래도 지금 맨유 상대로 맨시티가 우세하면 우세했지 밀릴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맨시티 승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어느 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승 햄무의 오바로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야돌리드 대 이제 헤타페. 네,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햄무알 무쪽으로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르세유 대 툴루즈 경기. 네, 요거는 그냥 마르세유 승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